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하다가 나 안 해! 라고 할 적에 너무 화들짝 놀래서 어머 어떻게 잘하다가 우리가 안 하려고 해! 라고 놀래지 마시고 그럴 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영어책을 골라드립니다.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뭐 학원이든 학교든 또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그 아이들 영어 교육에서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신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이 브릭스에서 나온 파닉스가 되겠습니다. With storybooks.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파닉스 교재를 가지고 사실은 내가 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자, 그래서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파닉스 교재를 구입을 하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학습지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런 파닉스 교재를 가지고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파닉스는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가장 체계 있게 체계적으로 파닉스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쉬운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만 하기에는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자, 그 어느 집이나 다 그래요. 자, 그럴 때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책 한 권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럴 때는 이렇게 앱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있는 파닉스 검색하시면 앱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도 이 파닉스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 책에서 배우게 되는 단어들을 또 만날 수가 있고 정말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글자가 막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전체적인 그걸로 빅픽처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하다가 나 안 해! 라고 할 적에 너무 화들짝 놀래서 어머 어떻게 잘하다가 우리가 안 하려고 해! 라고 놀래지 마시고 그럴 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거 근데 집에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파닉스는 일단 하시면 좋습니다. 옛날에는 파닉스라는 게 따로 없어서 단어를 그때그때 할 때마다 스펠링을 일일이 외우고 뭐 이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나름대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닉스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알파벳 하나하나가 갖는 소리, 어떤 소리를 만드는지 그걸 이해하는 하나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PH가 앞에서 마치 F 같은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에서 phonics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맨 처음에 리뷰 레벨 2예요. 그래서 레벨 1에 대한 복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long vowels, 그러니까 장모음이라고 하는 이 딴 게 아니라 앞에 이제 A 같은 거 그러면 A가 중간에 들어가고 끝에 E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발음이 될 때 A 예를 들어서 뭐 fate라든지 Kate라든지 mate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A가 있고 끝에 E가 있으면 이게 A라고 소리가 난다. 그게 long vowel이다. 라고 이걸 쭉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E 길게 발음되는 거고 이거는 I라고 발음되고 이거는 O라고 발음되고 이거는 라고 발음이 되는 U로 발음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nsonant blends를 보게 되면 사실 뭐 consonant blends가 어떻다, vowel이 어떻다 뭐 이런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자음, 모음을 영어로 아는 것 뿐이니까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안에 요소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단어가 겹쳐서 올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는요. 어른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SM 같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CL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냐면은 스머 이렇게 읽어요. 스무가 아니고 스머 해서 앞에 오는 자음이 아니라 뒤에 오는 자음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러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CL도 클러가 아니라 클러 해서 스크보다는 뒤에 오는 르 발음을 크게 한다. 이게 항상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부터 망치게 되면 발음할 때 스마일 한다든지 클라운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클라운이라고 해야 되고 스마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충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종이 질이 이게 연필을 쓰기에는 좀 빠딱빠딱할 수가 있긴 한데 뭐 색연필을 쓰거나 아니면 뭐 사인펜 써도 되겠죠. 자, 어쨌든 리뷰를 이제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 유닛 1이 들어갑니다. 유닛 1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A가 있고 끝이 E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파닉스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단어를 많이 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단어를 많이 알게 된다. 근데 그 단어들을 그냥 랜덤하게 준 게 아니라 A하고 E로 끝나는 단어, A하고 E로 끝나는 단어, A하고 E로 끝나고 A하고 E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ACE, 이건 AKE, APE, AVE로 해서 나름 묶어놓긴 했던 거예요. 묶어놓기는 했는데 사실 이 단어 중에는 어른들도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그냥 과감히 굳이 아이들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ace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되는 거죠. 얼굴이니까. face, face. 여기서도 ACE다, face. 잊어버리면 안 돼. F 다음에 ACE다. 이걸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보다 보면 아이가 저대로 이걸 알게 돼요. 그게 파닉스의 포인트지. 이걸 지금 어린애한테 갖다가 그냥 FACE 꼭 다 이거 모르면 안 돼. 나중에 시험 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ce 같은 경우도 구두, 신발끈이죠. lace, shoelace라고 하는 거. 이거는 평소에 많이 쓸 수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race, 이거는 이제 경주하다라는 뜻이 되죠. race. 이런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저기 그 슈퍼마켓 문까지 엄마하고 누가 먼저 빨리 뛰나 I'll race you 라는 말은 있어요. 자, 내가 너랑 경주할게 라는 뜻으로 I'll race you 할 적에 race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러면 지금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bake, 과자를 굽는 거죠. bake.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bake를 글쎄요. 많이 안 하죠. 과자 굽는다라고 할 적에 이렇게 이제 서양 요리에서 bake를 많이 하게 되고 cake, 그다음에 lake 이런 경우는 lake를 정말 가게 됐을 때 무슨 호수 같은 거 갔을 적에 이게 lake야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지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ape 이런 단어 평소에 쓰세요? ape 이거 유인원 혹은 뭐 원숭이 종류 중 하나잖아요. ape 이거 몰라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cape 이런 경우 애들이 슈퍼히어로 많이 영화 많이 보니까 뒤에 달려있는 망토 이거 cape라고 한다. 이건 아이들이 알아두면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좀 훨씬 빨리 와닿을 수 있는 단어가 되겠고 테이프 이런 거. 이거는 뭐 테이프. 그죠? 뭐 이거는 뭐 스카치 테이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냥 뭐 thick 테이프도 있을 수 있겠고 뭐 wide 테이프도 있을 수 있겠고 narrow 테이프도 있을 수 있겠고 모두 APE로 끝난다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짚어주면 좋겠죠. cave, save, wave. wave high 할 때 wave 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listen and circle the correct picture. 이제 face라고 할 때 이제 소리를 듣고 face라는 소리가 들렸으면 얘를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고 지금 아마도 이거는 이제 그 따로 오디오 교재가 CD가 나오게 되는데 lace라고 한 모양이에요. 지금 lace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것도 한 번에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알아들을 때까지 들려주는 게 좋지 이거를 한 번 딱 해서 정확히 답을 맞춘다는 거는 처음엔 기대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줄긋기 나오고 그다음에 덧쓰기 나오고 하잖아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2학년 혹은 뭐 3학년까지도 이 악력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이걸 보고도 잘 딱 맞게 쓰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이걸 또박또박 쓰는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활동을 할 때는 아이들이 허걱하고 놀라가지고 가뜩이나 연필 잡는 것도 힘든데 이걸 하나하나 또박또박 쓴다는 것이 더 힘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는 이 중에서 네가 몇 개 할래? 나는 3개만 할래요. 그러면은 그래 너 3개만 해라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초이스를 주어서 아이들이 몇 개 하려는지를 스스로 정하게끔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좀 오래 하게 되지 너 5분 내로 6개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 can read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문장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이런 문장을 만들고 이 문장과 이 그림이 관련이 있다 보여주는 것이 좋거든요. I can bake a cake.
앞서 여러 번 나왔던 bake 하고 cake가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죠. I can bake a cake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러면서 나 할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I can bake a cake 이런 걸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bake a cake 해서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표시가 좀 진하게 되어 있고 다른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힘을 줘서 발음하게끔 I can bake a cake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영어의 운율이라고 하는 거, 리듬과 또 억양, 강세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죠. My ape is in the cave. 내 원숭이가 유인원이 지금 유인원 ape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원숭이가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My ape is in the cave. 이것도 지금 CD로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리는 그대로 My ape is in the cave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한번 연습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파닉스는 그겁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직접 읽어보고 말해봄으로써 억양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듬을 느낄 수가 있게끔 한다는 것이 파닉스가 갖는 가장 큰 주요 특장점이 되거든요. 그걸 충분히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역시 듣고 이렇게 listen, read and match 듣고 읽어보고 match하는데 읽어볼 적에도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소리내서 읽어보게끔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닉스를 할 적에는 자 이거 파닉스 너 하고 엄마한테 가지고 와 라고 하기보다는 옆에서 같이 얘가 소리를 내서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사실은 더 좋겠죠. 그리고 엄마가 먼저 한번 이렇게 말해보는 거를 이렇게 시범을 보이시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spell and write, 특히 이제 쓰기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액티비티가 많지는 않은데요. lake, tape, save, lace를 한번 써봐라. 이런 경우도 아이들이 아직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왔을 적에는 아직까지 많이 연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중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도 됩니다. 혹은 몇 과쯤 나갔다가 요건 하지 말고 몇 과를 그대로 나갔다가 뭐 한 일주일쯤 있다가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것만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림 앞에 나온 것과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그림 여기 나와 있는 My ape, my big ape waves at me. 이런 경우도 3인칭 단수가 주어라서 뒤에 s가 붙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순, 그러니까 커다란 유인원이 나에게 손을 흔드네 라는 뜻의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단어의 어순을 익히는 도움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s가 들어가네, 뭐 at가 있네, 없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림 보고 말해보고 써보고 하는 과정에서 얘가 어렴풋이나마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고마운 겁니다. 거기서 끝. 자, 유닛 2도 역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파닉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많이 말해보게 한다는 거, 문장 단위로 보게 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스토리북이 있거든요. Where is the ape? 그 ape가 나오잖아요. 바로 ape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I raced to the lake. Where is the ape?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그 호수까지 막 경주에 달려가야 되는데 ape가 어디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거기 나왔던 단어들이 앞에 이렇게 복습하는 것처럼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 한 과 끝나고 보고 한 과 끝나고 보고 해도 괜찮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책만 따로 보면서 복습해도 괜찮고 정해져 있는 답은 없거든요.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파닉스 교재 이미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브릭스의 파닉스 교재를 한번 보셨습니다. 많이들 남들도 본다고 하니까 좋은 거구나 나도 해야지 라고 해서 보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거 활용하실 때 항상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가실 필요가 없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별로 와닿지 않아 할 것 같다는 단어들은 과감히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소리내서 아이가 직접 말하면서 써보거나 할 수 있게끔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스토리북을 이용해서 어떤 맥락 안에서 단어들이 녹아있는 것을 아이들이 자주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heck it out!